역대급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고점에서부터 폭락이 발생하고 70K를 두드리며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현물을 이제라도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최악의 26년 시작과 발생할 역대급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행 차설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2주가 넘는 시간 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2주간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영상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비트코인은 역대급 폭락이 발생하여 60K를 찍고 반등 후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알트코인들이 반등하는 듯 하다가도 말고, 비트코인도 70K를 회복하는가 싶다가도 떨어지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제라도 모든 코인을 손절하고 떠나야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현물의 역대급 고난과 역경, 상세 대응법, 이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선물러 입장에서도 현물러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하니 꼭 집중하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 긁어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매매를 마무리한 뒤 진행한 라이브를 복귀해보면, 지난 영상 관점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지난 라이브를 했던 시점이 아마도 여기쯤, 이거 떨어진 이 시점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저는 롱 포지션이 물려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78K 때 해칭 숏을 들어가서 내려갔을 때 저점 깼을 때 반 해칭을 풀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지금 홀딩 중에 있다, 숏을 반 덜어내고 롱을 추마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쭉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이 76K 갔을 때의 관점이 중요하겠죠. 복귀를 해보면요,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거 보면은 여기 반등 구간이었어요. 본 계정 해칭 숏을 남긴 채로 입절한 만큼 다시 숏 물량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해칭 개념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쭉 하락이 나왔어요. 쭉 진행이 되면서 이 단기 매물대가 이탈되면서 크게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추가 해칭 판단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깰 때 물량 덜어내고, 보시면은 또 물량 덜어내고 또 물량 덜어내고, 그래서 또 물량 덜어내고, 이렇게 진행해서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남은 물량을 추가로 진입을 하였는데, 2월 6일 구간에서 68K 구간이 왔을 때 해칭 숏 물량을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 저는 여기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68K 구간에서 크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한 파동이 더 길게 나와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나왔던 파동이 거의 8,000불 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럼 넌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때 이후로는 제가 롱 물량밖에 안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 지금 64K 구간이거든요. 이 64K 구간에서 이거는 더 빠지겠다, 앞자리 5자를 보여주겠다는 판단을 해서 64K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손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을 정말 크게 본 상황이고요. 해칭 숏을 쳐서 그나마 한 3분의 1, 40% 정도 해지를 해놔서 그렇지 좀 많이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롱 물량도 꽤나 많았고 평단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빔에 64K에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큰 손실을 봤다. 보실 수 있듯 하락하는 중간중간 최대치의 해칭을 하는 등 최선의 대응을 하였으나, 그 이상의 폭락이 발생하여 저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는 미친 하락이 발생하였는데, 거짓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아득히 넘은 하락이 등장한 것이 맞습니다. 제 관점을 참고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근래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 저 역시 더 소극적으로 매매하게 되고 더욱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엇나가는 기간이 있으면 다시 제가 잘하는 장세가 오기 마련이고, 이 시기에 충분히 복구하고 날아다닐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를 항상 응원 및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까지도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목차를 시작하기 앞서 우선 제가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가볍게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71에서 72K 구간, 이 구간의 저항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매물대 구간 넘지 못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30분 봉으로 여기까지 고각으로 쭉 상승한 건 알겠어요. 이 일자로 상승한 파동은 그렇다고 치고, 일자로 상승한 파동보다 지금 이 밑구간에서 파동이 좀 굉장히 지금부터는 좀 정밀하게 관찰하셔야 하는데, 밑구간에서 움직이는 움직임 있잖아요. 여기 구간 보시면은 여기서 또 고점을 툭툭툭 치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6%짜리 급락이 쫙 나왔어요. 이게 토요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야금 채우고 야금 채우고 야금 채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 1시간 전이었습니다. 분봉 확대해서 보면은 15분봉에서 위로 한번 쭉 쏘는 파동이 나오고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이 매물대 구간 여기 구간까지죠. 여기 있는 유동성까지 72K 유동성을 전부 먹고 결국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듯 하였으나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방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를 단기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숏 스키징 혹은 숏 털기 무빙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간의 상승 움직임을 좀 더 늘려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요 추세선, 이 수렴 구간, 이 수렴 구간 하단을 지켜줬던 이 구간의 하단 구간에서 터치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다가 지금 딱 깨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지지를 받던 구간이 이탈된다는 것은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이 파동 하나가 여기 이 고점을 부분으로 해서 끝났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 이 71.4K 구간 상방 돌파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 구간에서는 롱을 잡는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아침에 여기 상방 돌파가 나올 때 8시 9분이에요.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71.4K 평단의 숏이 되었습니다. 보실 수 있듯 저는 71.4K 숏을 70.1K의 익절로스 세팅해 둔 뒤 얌전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넌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냐?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총 4가지 상황을 우선 설명드리고 이를 종합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제가 왜 이렇게 대응할 예정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상황, 상단 빗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빗각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빗각인데요. 보실 수 있듯 위로 돌파하는 듯한 노이즈가 존재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속 저항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빗각 라인을 명확히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빗각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인 70.1K를 돌파하면 사실상 빗각의 돌파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돌파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임펄스와 22년 추석 프랙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면 중요한 파동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바로 65K에서 70.9K까지 상승한 이 파동인데요. 이 파동은 얼핏 보아도 임펄스, 즉 5개의 상승 파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위치 때문인데요. 이렇게나 큰 하락 이후 하나의 반등 파동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 뒤 이 파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65K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C파동 상승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펄스가 등장하였으니 무조건 상승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파동이라는 것은 항상 연계하여 해석해야 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임펄스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이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 임펄스가 이러한 형태의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22년 추석 당시 프랙탈을 보면 저점에서 누가 봐도 임펄스 형태의 상승이 등장하였으나 이내 이를 다 되돌리고 결국 큰 하나의 하락이 더 등장한 후에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70.9K를 갔을 때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미리 언급을 드렸고 충분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현재 비트코인은 70.9K 돌파 혹은 65K 이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 테더 도미넌스 채널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을 보면 보실 수 있듯 현재는 위와 같은 채널을 작동할 수 있으며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비비적거리며 돌파가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의 중단을 깨지 않고 상단 돌파가 발생한 채널을 페일러 채널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채널의 1:1 확장 비율까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 월봉 22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볼린저 밴드가 눈에 띕니다. 보실 수 있듯 월봉 하단이 바로 아래에 깔려있는 상황인데요. 이 월봉 하단 구간인 56에서 53K 구간이 오면 이는 옆 매물대 구간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매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어떻게 매매하라는 거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우선 현재 장세는 냉정하게 정말 어려운 장이 맞습니다. 롱 친 사람들은 당연히 죽인 장이고 시즌 종료를 외친 사람들조차 되돌림 롱을 먹고자 70 중후반대의 롱을 진입하고 죽어버린 장이죠.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가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롱을 접근할 때에는 구조물을 완벽히 돌파해 주었을 때 진입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매매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인 빗각 테스트 구간인 70.1K가 돌파되면 이 빗각이 상방 돌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71.4K 숏은 70.1K 부근 고점에 익절 로스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70.1K를 건들기 전까진 매도 우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이에선 제 기준 액션을 취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롱은 언제 진입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돌파가 완벽히 일어난 시점인 70.9K가 돌파되면 오히려 롱을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 70.9가 돌파되면 임펄스 C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롱을 진입하면 아마 직전 매물대 구간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 이대로 70.9, 70.1K를 깨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여 저점을 깨면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일어난다면 저는 저점이 깨지는 구간에 숏을 익절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분할롱을 들어가다가 네 번째 상황인 56, 53K 월봉 하단 구간이 오면 현물을 정말 많이 매입하며 청산가를 넉넉히 잡고 롱을 진입할 겁니다. 결국 현 상황은 중간 자리라는 것이며 롱을 타고 싶다면 위로 돌파가 일어나고 매수해도 늦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매매 포커스를 맞춰 대응하며 가보겠습니다. 추가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차, 현물의 역대급 고난과 역경 상세 대응법입니다. 요 근래 장세는 그야말로 현물러들에겐 지옥이며 역대급 고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와서 손절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요?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요. 그럼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 마이너스 10%에서 20%를 웃도는 상태라면 위 내용이 정확한 해석이며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코인 참여자들은 적게는 마이너스 30에서 40%, 크게는 마이너스 50에서 60%까지도 물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위 전략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4년 사이클에 의해 시즌 종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인지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25년 10월에 사이클 고점이 나온 것이고 4년 뒤인 29년 10월이 새로운 고점이다 라고 한들 22년 11월에 사이클 저점이 나왔던 것처럼 22년의 4년 뒤인 26년은 사이클의 저점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미 크게 물려있는 투자자가 추가 하락분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손절하는 것은 효용이 극히 낮은 행위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기간을 더 볼지를 세팅할 차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나 시장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장세 이후엔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시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을 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을 하면 바보 병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장 죽이기 및 횡보 이후 결국 국장도 현재는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크립토도 과거에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26년 상승 이후 붓다빔을 얻어맞고 고점에서부터 반토막이 난 뒤 두세 달 긴 횡보 후 또다시 고점을 탈환하며 불장을 주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또다시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상 하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도 올해는 저점이 나오는 해가 맞으며 이토록 가격이 담백해진 현 시점은 던질 타이밍이 아닌 모을 타이밍입니다. 그 사이를 흔들고 괴롭히는 움직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힘들게 하는 만큼 결국 그 보상과 결과는 그 어떤 자산보다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홀딩하고 묵묵히 더 모으겠습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기준은 명확하다. 70.9K를 먼저 깨냐 혹은 65K를 먼저 이탈하냐를 두고 결판이 난다. 둘째, 70.9K를 돌파하며 구조물을 해소해 줄 때 이때 가서 롱을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현재 시장은 무리해서 저점을 잡기보다 확인 매매가 필수인 장이다. 셋째, 만약 70.9K를 깨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저점을 또다시 갱신해도 이상하지 않다. 월봉 하단 구간을 인지하고 있자. 넷째, 현물 올해 안에 최소 저점은 나온다고 본다. 현 시점 손절을 고려할 때가 아닌 어디서 더 매수하고 얼마나 더 매수할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이 정말 좋지 않지만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새해 복 진심으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